자, 오랜만에 전국의 야구장에서 야구 팬들의 함성과 응원 소리가 들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관중의 육성 응원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야구장은 해외로부터 세계 최대 노래방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관중 전체가 하나 되어서 노래를 부르고 응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육성 응원이 허용되면서 주춤했던 프로야구 인기가 좀 빨리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육성 응원이 허용됐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또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이 자리에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전직 프로야구 감독이 야구 팬을 대량 고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보통 이 현역 프로야구 선수나 전현직 프로야구 종사자 가운데 이 야구 팬들 더러 고소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 전직 프로야구 감독이 야구 팬들 대량 고소한 것은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인 것 같고요. 대량 고소라고 하니까 고소된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처음 이 사건을 제가 살펴봤을 때 그 피고소인들과 경찰서를 대상으로 취재를 했을 땐 깜짝 놀랐습니다. 인원이 600명이 넘는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팬들 600명을 고소를 했다고요? 네, 그런데 이 허문의 이 주인공은 감독은 허문의 전 롯데 감독입니다. 자연시 감독인데 이 허전 감독이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서가 경기 구리 경찰서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입니다. 부산, 광주, 용인, 성남, 사천, 창원까지 전국 각지였기 때문에 대량 고소 사실 확인을 했는데 과연 600명인가 최종 확인을 한 결과 허문의 전 감독과 허문의 전 감독의 법률 대리인은 600명 과장이고 정확히 18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80명도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인데 아니 허문의 전 감독이 이렇게 대량 고소를 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고소건을 수사 중인 이 수사관에게 질의를 해봤는데 이 고소인에게 심한 욕설을 했거나 허위 사실 등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익명의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을 처벌해달라. 이게 고소의 요지였다고 하는데요. 이 허문의 전 감독은 이 대량 고소를 하게 된 이유로 가족의 고통을 들었습니다. 이 악성 게시물과 댓글 때문에 가족이 힘들었고 아내가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생각해야 돼서 고소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일부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프로야구 선수들도 악성 댓글 많이 있고요. 특히 가장 힘든 직업 중에 가장 욕먹는 직업 중에 하나가 10개 구단 중에 9개 구단 야구단 감독입니다. 1등 하지 않으면 다 싫어해요. 팬들이 엄청 욕을 하거든요. 그 프로야구 감독들 뭐 저도 개인 사생을 좀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병이 한두 가지씩 있죠.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도 아는 분들 보면 10년 이상 감독한 사람 치고 암 수술 안 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 각종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가 이 건을 취재하면서 어느 감독한테 물어봤더니 현역 감독 시절에 기사마다 자기 욕에 달아서 미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구단이나 선수 대신 내가 욕먹는 게 내 역할이다 싶어서 뭐 고소 같은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하는데 선수면 몰라도 감독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감독이 팬들이 감독 물러나라고 한다고 너 나 명예훼손하고 모욕했다고 고소하는 경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감독 역시도 들어본 게 처음이라서 이게 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일단 허문의 전 감독이 아마 지난해 5월달 정도에 촬영탑에서 물러났던 걸로 보이는데 고소 사건은 지금 4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직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감독이 지금 물러난 지 오래됐는데 지금 문제를 삼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허문의 전 감독에게 고소를 당한 이 피고선들도 가장 의문을 나타내는 것이 현직 감독일 때 일을 퇴직 후에 문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이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허문의 전 감독이 이제 최초로 고소를 한 시점은 감독을 퇴직하고 나서 지난해 6월인데 이제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제 피고소인들 부르고 이렇게 했던 게 올해 3월 중순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9개월 정도 이런 시점에서 지금 사건화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스포츠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대량 고소를 할 때는 현직일 때 그리고 현재 일들을 기준으로 해서 고소를 삼죠. 통상 그렇죠. 통상 그렇죠. 통상 그렇죠. 그런데 전직 감독이
현직 감독일 때 일을 문제로 삼아서 퇴직한 후에 문제로 삼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게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 구단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 김성 감독 아시죠? 예. 김성 감독처럼 아주 오랫동안 감독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현직 때의 댓글과 게시물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면 최소 수천 명, 많게는 수천 명 예, 넘죠. 예. 감독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많게는 10,000명 이상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사건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실제로 전직 선수 가운데 현직 때 자기 댓글, 자기를 비방한 댓글을 고소하려는 선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 보면 이 고소당한 피고소인 가운데 너무 허정 감독이 무차별적으로 고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도 있다면서요. 네, 이 피고소인 가운데 일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저희가 한번 이 경찰에 불송치된 건들을 보게 되니까 이런 것도 고소가 되더라고요. 헌문회가 진짜 X 같은 점 그리고 뭐 킹 시국이 아니었으면 지금 헌문에 숨어 댕겼지 어딜 깝치고 다니겠어. X발 사직 포위에서 지하 통로 도주하게 만들어져. 근데 이게 분명히 비정상적인 댓글은 맞습니다. 네. 비정상적인 댓글은 맞는데 비정상적인 것과 법적 요건이 갖추어진 것 그리고 위법성은 별개의 다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 불송치된 것들을 복수의 이 법조 전문가들이 보여주니까 물론 분론하겠습니다만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 특히나 요즘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변했대요. 네. 그래서 아마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 헌문회 정 감독의 법률 대리인들도 충분히 이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네, 그런데도 굳이 이런 것들을 캡처해서 고소한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뭐 저도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일들을 꽤 많이 합니다. 뭐 실무상 얘기를 좀 드리면 뭐 100%는 아니지만 네. 많이 반복되었을 때 네.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맞습니다. 봅니다. 예컨대 한 번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네. 그 사람을 처벌하기보다는 네. 자주 반복해서 어떤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했을 때 어떤 명예훼손의 목적을 갖고 있을 때 비방의 네. 목적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뭐 지금 처음부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불송치가 거의 확실한 걸 갖고도 지금 고소를 하는 거는 좀 법률 대리인들도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법률 대리인의 이야기를 전달드리면 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아이디로 비방, 조롱, 경모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이 다른 계정을 썼을 수도 있으니 그걸 경찰에서 수사해달라는 뜻으로 정상적이 않은 언어의 게시물이나 댓글을 고소한 거라고 했는데 네. 전 이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건 불신검문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게시물을 쓴 사람은 다른 계정으로 이런 좋지 않은 악성 댓글 쓸 수 있는 조사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불신검문이 뭡니까? 네. 거동이 수상한 자를 경찰이 임의대로 가방 뒤지고 신분증 부자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죠. 네.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요즘에 가뜩이나 별건 수사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추정하는 거죠. 저 사람이 그런 댓글을 썼을지 모르는 추정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결국에 이렇게 불송치가 많아지면 공권력 낭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피고의소인 가운데 이 불송치에 받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할 것이다.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모욕하고 명예훼손 한다는 게 그게 뭐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요. 그건 뭐 잘못된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 요하고 충돌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봤던 게 제가 예전에 모 포털에서 칼럼니스트를 11년간 할 때 네. 저도 악성 댓글을 굉장히 시달렸어요. 욕을 많이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그런데 있습니다. 또 좋은 기사를 쓰면 네. 또 칭찬이 달리기도 그렇죠. 하는데 예. 이거는 특정한 성향의 사람들이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사이트에서 야구라는 특정한 게시판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눈 건데 물론 과도한 욕설을 뜨거나 특히나 허문회 감독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했던 가족에 대한 비방이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특정한 게시판에서 롯데 경기를 본 롯데 팬들이 뭐 좀 과격합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소지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고소를 당한다고 한다면 광의의 무는 표현의 자유에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야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뭐 저도 응원하는 팀이 있고요. 네. 우리 응원하는 팀이 항상 잘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너무 못할 때 그 고통은
누구한테든 풀어야 되는 게 팬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거 저는 과해서는 안 된다고 네네.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푸는 대상이 감독님이나 네. 많이 됐던 적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고통스러웠을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건으로 인해서 네.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요. 각 경찰서마다 달라요. 음흠. 비슷한 댓글 수준도 어느 경찰서에서는 불송치, 어느 경찰서에서는 송치, 또 어느 검찰에서는 혐의 없어, 어느 검찰에서는 또 벌금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저기 법률 대리인이 네. 정치인이라고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거 어떻게 또 확인하셨어요? 아유, 그 정치인이 변호사 중에 뭐 정치인 많으니까요. 네네네. 예. 네, 제가 뭐 확인한 말로는 뭐 맞습니다. 네. 모 지역 당협위원장인데 당협위원장이면 뭐 국회의원도 가능한 근데 사람이에요. 피고의 소인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분이 맡고 있는 당협을 맡고 있는 이 지역 경찰서에도 사건이 배당이 됐대요. 그건 좀 그러네. 또 압력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를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아직 그런 점들은 아직 발견된 바는 없습니다. 네, 자,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 실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외 다중 이용 시설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돼요. 네. 야구장도 아마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야구장이 실외인데. 네, 실외 다중 이용 시설인데 아마 이 부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착용을 하고 육성 응원이 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구 덕후의 박동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